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서울원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네, 신지연. 서울 안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오상우입니다. 네. 오늘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가슴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살다 보면 다들 가슴 아프실 일이 있죠. 우상 그쵸. 선생님, 네. 최근엔 언제 가슴이 아프셨어요? 저는 글쎄요. 항상 최근은 아니고 네네. 원래 가슴 아파가지고 응급실 뭐 가신 적 있지 그쵸. 않아요? 저는 이제 부정맥이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예전에 이제 심혈관계 중환자실도 몇 번 갔고, 중환자실도 가셨었어요? 네, 그때 아, 부정실 응급실도 가보고 그랬었죠. 네. 신전 원장님도 가슴 아픈 저는 일이라든지 실연 가슴 아픈 실연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그 네. 아이들이 지금 최근에 가장 가슴 네, 아팠던 일? 네. 저 데이식스 콘서트 티켓팅 실패? 뭐 이런 거? 데이식스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진짜 막 그런 거 있으면 슬픈 음,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 가슴이 맞아요. 찡하게 아플 때들이 네네네. 있잖아요. 네. 뭐 슬픈 책을 본다던가 네네. 이런 감정 표현이 아닌 진짜 가슴에 흉부에 통증이 생겼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럼 아픈 언제 경우들 진짜 있죠. 가슴이 아픈 걸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냥 딱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죠, 뭐가. 정말 예. 많죠. 네. 흉통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은 정말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음, 폐가 아무래도 가슴 쪽에 위치해 있다 네네네. 보니 그쪽과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내장기관, 뭐 콩, 콩팥이 아파도 뭐 가슴이 맞아요. 아플 수도 뭐, 있고 담낭이 연관통들이. 아파서 아플 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근골격계 통증, 신경질환 등 매우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 우선은 첫 내원 시에 이 모든 음, 질환들을 다 감별할 수 없으니까 그쵸. 우선은 진료실에서 가슴 통증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오면 네네. 병력 청취를 잘 해보고 이게 네네. 정말 응급인지 아닌지를 우선 그쵸. 판단하게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응급인지 아닌지. 네. 그래서 생명이 위급할 정도의 그런 음, 응급을 다투는 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우선 네네. 최우선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네. 우선 총각을 다투는 음, 걸로는 뭐 흔히들 아시겠지만 심근경색, 무섭죠. 네. 네, 심근경색하면 심근경색. 가슴 다들 가슴 뻐근하게 맞아요. 예, 아프잖아요. 예. 예. 그리고 대동맥 박리 이거 아우, 뭔지 다시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동맥이 찢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네, 맞아요. 이거 정말 초응급. 네. 네. 그리고 긴장성 기흉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 네, 응급이죠. 폐에 이제 그냥 단순 기흉이면 네네네. 약간 숨차하고 뭐 그럴 음, 수는 있지만 막 긴장성 기흉은 뭐냐면 너무 기흉이 심해서 막 네네네. 폐가 완전 네, 찌그러들거나 그게 심장을 누를 정도가 맞아요. 되면 이제 예. 긴장성 기흉이 되고 그 폐색전증 요것도 이거는 뭐, 네, 폐동맥으로 이제 우리 네네네. 몸에 있던 혈전이 날아가서 생기는 뭐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초응급 질환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네. 우선은 이제 저희보다는 그쵸. 예. 내과 진료를 네네. 먼저 보시라고 네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내과에 방문을 하셔서 엑스레이 찍든지 뭐 네, 심전도 같은 것도 해볼 수 있을 네, 거고요. 뭐 초음파 네. 같은 걸 볼 수도 맞아요. 네, 있을 거고요. 심초음파. 근데 이제 뭐 내과 그 정도가 아니고 막 너무 심하시면 사실 내과보다도 응급실 응급실을 먼저 바로, 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너무 확연하게 네네네. 근골격계 통증이 아니고 좀 이상하다 음, 싶으면 우선은 내과에 먼저 방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내과 질환들을 좀 살펴보면 네. 우선 심장 때문인 경우가 있죠. 아까 네네네.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협심증이나 뭐 심근경색 같은 질환들은 음, 흉통을 유발하는 질환들 중에 이제 가장 흔한 거죠. 네. 그래서 심장이 아플 경우에 흔히 음, 연관통으로이라고 해서 이제 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흉부의 네. 여러 부위로 통증이 뻗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처럼 이 상지가 음, 아프다던가 아니면 이제 위 배가 네. 아프다던가 등으로 소화불량이라고 하시는 맞아. 분도 계시죠? 막 소화가 안 돼요. 이랬는데 네네네네. 심근경색인 경우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네. 그리고 뭐 등 부위로 통증이 음, 나타나기도 하고요. 단순한 근결격계 통증과 달리 이제 내과 질환은 이제 동반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네네. 많죠. 이 호흡, 뭐 숨이 차시다던가 네. 아니면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네네. 뭐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요.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나타난다면 우선 빨리 내과를 찾아가 보시는 음, 게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부정맥이 와서 응급실 갔을 때 그때 네. 이제 결국 중환자실까지 나중에 가긴 했는데 그 가슴이 아픈 증상도 있었지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굉장히 약간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식은땀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때가 5월 달 네. 이랬는데도 막 식은땀이 막 줄줄줄 날 정도로 그래서 교과서에서만 보던 게 바로 이런 네. 거였구나. 네, 알게 그래서 됐죠. 약간 의사들은 관상을 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네네. 이게 뭐 의학적인 용어는 음, 아니지만
걸어 들어오시는 것부터 보고 아 네네네.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네네네네. 있죠. 맞아요. 예. 네.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걸어오신 거지? 막 약간 네. 그런 느낌에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응급실로 네.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네. 외에도 이제 흉추에 위치한 게 폐가 있으니까요. 네네. 폐 질환이 있거나 또 위식도 역류 질환들도 그 흉통을 그쵸. 호소하십니다. 특히 위식도 역류의 경우에는 이제 힙burn pain이라고 네네네네. 표현을 하는데 네네. 막 이제 가슴이 타는 듯이 네네, 아프다고 맞아요.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또 폐질환의 경우 이게 만성 기침이 동반되면서 이런 그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만성 기침을 하다가 또 늑골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위식도 역류 같은 경우에는 이 식습관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뭐 해당 사항 등이 있으면 또 자기 전에 막 기침, 잔기침, 마른 기침도 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과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가슴이 아픈데 이제 내과에서 뭐 특별한 이상은 없다. 그러면 네. 이제 통증의학과에 오시게 되죠. 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인지 아니면 음. 다른 뭐 신경계 질환인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외상이 먼저 있었다 하면 네네네. 이제 늑골 염좌 내지는 뭐 심하면 늑골 골절. 네. 또 있을 수 있고 외상이 없었다고 하면 이 늑골 연골염이나 음. 뭐 근근막 통증 증후군 그리고 신경계통이랑 관련된 것으로는 네. 늑간신경병증이나 뭐 대상포진이 네네네. 수포가 나기 전에 유명하죠. 그냥 예. 대상포진이 먼저 그 전구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질문 예. 엔제님 흉통은 주로 심장 질환 때문에 오나요? 사실 아까 그림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은 것 때문에 오실 수 있고 원인이 너무 많죠. 네, 원인이 실은. 너무 다양한데 이제 심장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거는 네네네. 생사를 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심장 질환을 제일 먼저 그러니까 배제하는 맞아요. 게 네. 심장 질환이 아니라고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또 약간 나이에 따라서 그쵸. 다르실 것 같아요. 뭐 젊은 분이 거의 올 일이 네, 없죠. 거의 뭐 심장 질환인 근데 또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맞습니다. 예. 네. 그 심장 질환은 일단 동반되는 증상이 거의 항상 있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뭐 보통은 이제 식은땀 같은 거나 아니면 페일해지는 이제 창백해지는 그런 것들이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니면 이제 부정맥 같은 경우는 뭐 두근거림이라던가 그런 게 올 수도 있고 실은 심장 질환은 내과에 가시면 아주 간단한 심전도 같은 검사를 통해서 이게 진짜 초응급 상황인지 아닌지를 아주 쉽게 감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가서 괜찮다는 말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뭐 10중 8구의 확률로 괜찮을 가능성이 크더라도 이게 진짜 괜찮은 거랑 뭐 괜찮겠지 하는 거랑은 네. 워낙 차이가 큰 네. 부위니까 뭐 한 번쯤은 이제 동반 증상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아니면 오래되거나 반복되시면 가서 이제 심장은 아니라는 걸 꼭 확인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네. 환자분들 따라 되게 다른데 어떤 분들은 정말 아픈데도 정말 잘 참으시는 맞아요. 분들이고 네네. 조금 아파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뭐 큰일 아닌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그쵸. 그래도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죠. 네. 스노클링님, 왼쪽 가슴 아래 흉통이 하루에 5번에서 6번 정도 있는데 한 5일 정도 되셨다고 하네요. 5일이면 아주 오래된 건 아니죠. 어쩔 때는 꼭 왼쪽 가슴 아래가 아니라 이제 가슴 주위가 전체적으로 아프기도 한데 소화 문제 때문일까요? 우선은 연세가 어떤지 뭐 당뇨나 고혈압, 네. 고지혈증 그런 이제 동반 기저질환이 있으신지 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젊으신 그 하루에 5번, 6번이 뭐 약간 뭐 1초, 2초 이런 네네. 건지 아니면 뭐 1분에서 5분 뭐 그 좀 시간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움직이거나 활동량이 많아졌을 때 뭐 그쵸. 왜냐면 심근경색이나 그런 심장에 의한 통증들은 이제 심장의 산소 요구도가 높아질 때 흉통이 네네. 생기니까요. 그래서 막 운동을 할 때 아프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프시다 이런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소화 문제 때문인 경우에는 이제 그 위식도 역류가 제일 흔한데 이게 뭐 식사 패턴이라든지 뭐 식사 후에 잘 생긴다든지 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과식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자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죠. 아무래도 뭐 누워 있을 때도 쉽게 생길 수가 있고 하니까 네. 요거는 실은 이제 딱 요 정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다른 증상들이 있는지 뭐 기저질환들이 있는지 뭐 어떤 양상으로 아픈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과 질환이라고 하면 아까 선생님 그 네. 신정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뭐 심장 질환이 아니라고 해도 폐 질환이나 소화와 관련된 이제 위식도 쪽일 가능성이 있기는 있죠. 네. 그런 그 것들이요. 근골격계 통증은 대부분 이렇게 좀 압통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한번 맞습니다. 눌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하는 네. 것들을 알아볼까요? 통증의학과에 오시면 이제 어떤 질환들을 보게 되느냐? 네. 제일 흔한 게 이제 늑골 염좌 아니면 이제 골절이죠. 뭐 심한 경우에 우선 어디에 부딪혔어요. 아니면 운동하다가 뜨끔했어요. 이런 이제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늑골 염좌, 골절 이런 게 있습니다. 갈비뼈 사이사이에는 이제 왼쪽 그림 보시다시피요. 얇은 근육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외부에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이 되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병들을 저희가 늑골 염좌라고 부르고요. 외부의 충격이 아주 심할 때는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늑골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증상들은 이제 갈비뼈 주변에 날카롭거나 둔한 통증들이 이제 생기고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거나 내쉴 때 악화가 되고 특히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굉장히 심하게 통증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골절 감별을 위해서는 보통 제일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시행을 하고요. 다만 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뼈가 전이되거나 이래 있지 않으면 특히 이제 뭐 금이가 있다 이런 경우 초기 엑스레이 상에서는 골절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다른 병원에 갔는데 제가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괜찮다고 들었어요. 라고 하더라도 실제 괜찮은 건 아니고 처음 엑스레이 상에서는 아예 이제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염좌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많이 감소해야 되는데 일주일이나 2주일이 지난 뒤에도 통증이 감소하지 않으면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초음파, 뭐 CT 이런 검사를 해보면 좀 더 이제 정밀하게 저희가 골절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이제 저희가 CT를 찍어보기도 하면서 그 폐에 손상이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확인을 하는데요. 내장기관에 손상이 크게 없다고 하면 이제 골절이던 염좌건 똑같이 통증 관리와 휴식에 이제 중점을 두게 됩니다. 과도한 움직임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초기에는 냉찜질을 주로 하고요. 이후에는 이제 보존적인 물리치료를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증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소염 진통제와 같은 이제 약이라 아니면 이제 일반 진통제, 타이레놀 같은 약들을 복용을 할 수가 있고요. 통증이 다만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 갈비뼈 사이사이를 주행하는 늑간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어요. 이따가 늑간신경 정책 때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 늑간신경 쪽에 신경차단술을 통해서 통증을 좀 조절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회복 기간은 저희가 염좌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일주일에서 3주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요. 골절은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가 걸린다고 봅니다. 회복 중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활동을 조금씩 늘려가시고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뭐 빠르게 시작해 주시는 거는 좋기는 해요. 다만 통증이 악화될 정도로 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늑골 연골염이라고 부르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늑골 연골은 갈비뼈 앞쪽에 보시면 이 늑골이 흉골이라고 하는 이 방패같이 생긴 뼈로 연결이 되는 그런 연골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유리 연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7번까지의 늑골은 이제 연골이 흉골이랑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요. 8번부터 10번까지는 상부 연골로 이제 연결이 되고 나머지 이제 11번, 12번은 끝부분이 따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제 플로팅, 이제 떠 있죠. 네. 이러한 늑골, 연골 부위에 보시다시피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위들을 따라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가슴이 좀 뜨끔뜨끔하고 아파요 하셨던 것도 실은 내과 질환이 아니면 늑골, 연골염일 가능성이 가장 크기는 하세요. 늑골, 연골염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가슴 앞쪽이 날카롭게 아플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둔한 느낌이 들면서 아플 수도 있어요. 보통 흉골 주변으로 많이 생기고요. 이제 세 번째나 네 번째를 주로 생깁니다. 근데 완전히 흉골과 연결된 부위에 생기기도 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깊게 숨을 쉬거나 아니면 재채기를 할 때 통증이 악화될 수가 있고요. 특징이 이제 해당 부위를 누르면은 아픕니다. 염증이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팔이나 어깨 쪽까지 좀 연관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움직임이나 자세 변화에 따라서도 똑같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뭐 일부 환자들에서는 일상생활을 하실 때도 좀 굉장히 힘들어할 정도로 뭐 심한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늑골연골염의 진단은 주로 이제 임상 증상이나 신체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늑골연골염을 확실하게 탁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진단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배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병력 성취를 통해서 증상의 특성이나
지속 기간, 이제 악화 요인 같은 거를 따져보고 신체 검사를 통해서 흉부 주변도 눌러보고 이제 압통이나 부종 같은 것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과 진료도 당연히 해보고 우선 내과 질환들, 뭐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을 전부 다 배제한 다음에 이제 증상을 봐서 이게 다른 질환을 배제할 수 있다. 얘는 좀 의심이 되는 것 같다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배제 진단으로 진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치료는 주로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결국은 염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혹은 이제 아세타미노펜 같은 일반 진통제를 드시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보존적인 물리치료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을 악화시키는 활동은 피하고 이제 찜질이나 핫팩 같은 이제 온열요법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다른 치료에 정말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도 고려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근데 결국 늑 연골염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 교정, 뭔가 이제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 교정이나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적절한 운동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흔한 것 같아요. 병원에 맞아요. 꽤 네. 많이 오세요. 네네. 늑골연골염. 근데 저는 보통 그냥 비슷성 진통소염제 먹고 나면 네. 호전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네. 주사 치료까지 한 경우는 크게 뭐 많진 않긴 하거든요. 근데 네. 젊은 여자분들이 좀 많기도 하고. 네네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꽤 오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네. 이게 일을 하시면서 뭔가 자세나 이런 것들이 네.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요. 네. 질문을 먼저 질문 좀 할까요? 볼까요? 네. 낚시하는 아재님, 제가 저번 주에 코가 막혀서 세게 코를 삼켰는데 그 이후부터 흉통이 심해졌어요. 왼쪽 가슴이 며칠 아프더니 이젠 오른쪽 가슴이 아파요. 가슴 중앙이 아플 때도 있어요. 가끔 등 뒤가 아픈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육이 당긴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특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좀 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이게 폐 문제일까요? 아니면 심장 문제일까요?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나이가 중요하긴 한데요. 뭐 일단 젊은 분이다. 뭐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실은 이제 폐나 심장 같은 경우는 내과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 검진을 계속 꾸준히 받고 있었다라고 하면 기저질환이 없다고 하면 갑자기 병이 생기면서 막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는 뭐 이런 응급질환 아니면은 별로 없긴 하세요. 이제 응급질환 같은 경우는 또 동반 증상들이 보통 있죠. 만약에 폐 문제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 만성 기침이라든지 가래라든지 통증이 올 정도면 대부분 그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심장 문제라고 하면 숨이 찬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백해지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이제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시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염좌나 이런 쪽 증상이실 가능성이 더 크긴 해요. 특히 이제 50대 후반이시래네요. 50대 후반이요. 그러면은 뭐 건강검진을 계속 받고 계셨으면 네. 뭐 그리고 이게 괜찮으실 오래되신 가능성이 거 크죠. 아니고 딱 맞아요. 이벤트가 그리고 있었던 다음에 그러면 오히려 좀 그냥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왼쪽 가슴이 아프시다가 그다음에 오른쪽 그죠. 가슴이 아프다고 네. 하셨으니 실은 오른쪽 가슴은 심장 쪽이랑은 이제 보통 흔하게 연관되는 네. 부위는 아니기 네. 때문에 거의 늑골염자이실 가능성이 큰데 저는 그래도 불안하시면 네, 검사를 심전도 해보시는 게. 정도의 이제 이런 네. 아주 간단한 검사는 가슴이 아프실 땐 가서 해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네. 이제 약간 비전형적으로 우측으로도 통증이 나타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간단하게 내과에서 해보시고 만약 뭐 엑스레이 한 장 찍고 심전도 찍고 했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그때 얘기했던 늑골염자의 가능성이 크겠구나. 뭐.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그러신 거니까 이게 네네. 점점 심해지는지 강도와 그쵸. 빈도가 더 심해지는지 네. 그런 걸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뭐 맞아요. 그리고 약을 먹었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보통은 이제 늑골염자나 이런 근골격계 질환은 약을 먹으면 좀 호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약을 먹고 좀 좋아지는 것 같으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진짜 심장 문제면 사실은 그런 진통소염제에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렇죠. 한번 가서 뭐 네. 간단한 검사는 받아보시고 괜찮다는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그 다음에 그냥 안심하시고 뭐 약을 네. 드신다든지 그냥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리스크님, 이뇨제인 다이크로정을 복용했는데 힘이 빠지고 손이 저리고 쥐가 나는데 부작용인가요? 그럴 수 있죠. 뭐 그쵸. 네. 뭐 내과에서 검사를 해보셔야겠지만 네. 이제 이게 만약 전해질 네, 맞아요. 어쨌든 이뇨질에는 전해질이 전해질에 이제 깨지면 깨지면 그런 말초 쪽 증상이 포타슘 나타나실 수가 있죠. 예.
레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그냥 다이크루지스 복용을 했더니 네네네. 생겼다. 이러면 또 관련이 당연히 있을 관련이 수가 있을 있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그 처방해주신 내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너무 부작용이 심하시면 약을 좀 변경을 하시는 게 용량을 좋으니까요. 조절할 수도 있고 약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네. 네, 검사에서 일단 뭐 피검사에서 그 전해질 수치는 괜찮은지 그것도 네.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기는 하고요. 그리고 인생 후반전님, 평소에도 공황장애와 흉통이 있는데 자고 일어났을 때 뭔가 심장이 아픈 것처럼 흉통이 있다고 하시네요. 약간 심장이 무리한 듯한 느낌 있다고 하시고요. 메스꺼움도 있다고 하시고요. 심장내과에서 초음파, 심전도, 이 두 가지가 제일 기본이죠. 관상동맥 검사나 CT 촬영까지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시네요. 이제 빈맥도 있어서 심할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집에 있는데 심박수가 110에서 115 정도까지도 갑니다. 네. 찾아보니 부정맥이나 역류성 식도염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데 원인이 뭘까요? 네. 우선은 약간 자고 일어나서 그러셨다는 걸 보면 뭔가 무리하게 운동을 하고 나서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약간 뭐 자, 심근경색이나 역류성 그리고 식도도 관련이 있을 수는 있죠. 그 부정맥도 사실 가능성이 있어요. 음. 이거는 심전도를 그냥 잠깐 한 번 찍는 심전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홀터 검사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뭐 보통 뭐 24시간 혹은 72시간 이렇게 붙여놓고 검사하는 심전도 검사 선생님 해보셨어요? 저는 그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도 오래돼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부정맥이라는 게 이제 계속 쭉 24시간 있는 부정맥도 있지만 그죠. 이제 뭐 심방 세동 저처럼 같은 경우. 이제 중간중간 하루 중에 몇 번 이렇게 갑자기 확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좀 심하게 나타나면 막 어지러워서 순환이 안 되니까 막 핑 돌면서 약간 네. 실신 비슷하게 이제 오기도 하는데 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은 저희가 이제 괜찮을 때 가서 체크를 하면 전혀 안 나오니까 실은 24시간 동안 계속 그 심전도를 붙이고 있다가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정확히 캐치해서 기록하는 이제 뭐 그 24시간 아니면 뭐 72시간 이런 홀터 검사 쭉 계속적으로 붙이고 다니면서 하는 이제 그런 걸 해보실 수도 있고요. 네. 실은 뭐 주무시면서 누운 자세에서 심해진다고 하시면 진짜 역류성 식도염의 가능성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소화기 내과 쪽을 한번 가서 같이 보시는 게 좋기는 하죠. 네. 네. 또 그뿐만 내시경 하면 또 네네. 그런 뭐 미란성 병변이 있는지 어떤지 보일 테니까요. 네. 메스꺼움까지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뭐 소화기내과도 네. 같이 보셔서 진짜 내장기관 질환은 아닌지 그런 것들도 같이 꼭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송하연님, 먹을 땐 아무 이상 없고 식후 2시간에서 3시간 뒤에 흉통이 느껴진다. 식도염인가요? 역류성 식도염의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이런 뭐 경우는 담낭 뭐 또 그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류성 식도염인 가능성이 가장 정말 커 보이시긴 하시네요. 그리고 소화기내과 쪽에 네. 방문하셔서 뭐 마른 기침이 동반되는지 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언니 너무 저희 내과 저희는 내과가 아닌데 내과 선생님을 모시고 나올 걸 그랬나 봐요. 그러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내과 선생님 모시고 오셨어요. 저희가 지금 약간 내과 선생님이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면 좀 뭔가 너무 부끄러워요. 저희를 약간 비웃고 계신 건 아닐지. 네. 네. 우선은 그럼 다음 네네. 해볼까요? 저희 잘 아는 거 먼저 하죠. 네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늑간신경병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뼈 사이에는 이제 갈비뼈 근육 외에도 이제 그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늑간신경이라고 부르는 신경이 존재하는데요. 저 노란색 선이 이제 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경이 흉추에 있는 척추신경부터 시작을 해서 갈비뼈 사이로 쭉 주행을 해서 내려오는데 이 신경들에서 뭔가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 신경 경로를 따라서 옆구리 혹은 이제 가슴 부위 쪽으로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늑간신경병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외상에 의한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이제 손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염증성 질환 이후에 신경 통증이 계속 남아 있거나 아니면 흉추 수술을 한 뒤에 이제 흉부 쪽 수술을 할 때는 이제 여기를 여니까 이제 그 이후에도 통증이 좀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명확한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도 다수 있어요. 증상은 보통 이제 갈비뼈 주변으로 이제 상부 가슴이나 옆구리 이런 부위증으로 이제 신경 통증이다 보니까 날카로운 통증 아니면 이제 타는 듯한 통증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가슴을 이제 조이는 듯한 압박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신경 통증의 양상이 저림감이 주로 생기는데 반대로 좀 오래된 경우는 이제 감각 저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호흡이나 역시 기침, 재채기에 의해서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영역 정치, 신체 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역시 이제 내과 질환을 우선 감별해야 되니까 심전도나 흉부 엑스레이 검사 이런 건 이제 필수로 먼저 해보셔야겠죠. 치료는 일반적인 신경통에 준해서 이제 저희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들 그리고 일반 진통제들도 쓰고요. 그 외에도 신경과 관련된 이제 항경련제라든지 항우울제 제제 이제 항우울제지만 실은 우울증 조절이 아니라 신경통 조절을 위해서 쓰는 거죠. 이제 그런 약물 치료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보존적인 이제 물리치료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엔 이제 아까 보셨던 갈비뼈 사이를 주행하는 신경을 직접 타겟으로 하는 이제 늑간신경 차단술을 시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신경이 시작되는 지점인 뿌리 부근, 그러니까 흉부 신경근 신경 차단술을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늑간신경병증과 관련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인데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대상포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네. 한 적이 있었죠. 네. 대상포진은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그림에서 보시는 이제 노란색 저 척추신경 주변에 있는 신경절에 이제 잠복해 있다가 얘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그 뿌리 부분에서 손상을 주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 방금 설명드렸던 그 늑간신경을 따라서 증상이 쭉 이제 연달아서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병변이 나타나는데 그 피부병변은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흉부 아니면 이제 가슴 분절 쪽에서 제일 많이 생기고요. 그 통증과 피부병변은 그 신경 분절을 따라서 이제 T4, T5 저렇게 적혀져 있는 그런 분절을 따라서 쭉 띠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 이제 통증과 피부병변이 있는데요.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통증이 생겨요. 네, 먼저 발생을 하고 뒤를 이어서 수일 정도가 지난 뒤에 뭐 한 3일에서 5일 정도가 지나면 피부 분절을 따라서 피부병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명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발진 뭐 몇 개 정도로 이제 좀 뜨문뜨문 나타나기도 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발열이나 근육통, 이런 관절통 같은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피부병변은 보통 대상포진이 일직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쪽 몸으로만 나타나고 보통 중앙선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진단은 저희가 주로 그냥 임상 증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 생기고 또 통증 양상이 대상포진이랑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제 대상포진이 맞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아주 드물게 이제 피부병변이 없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보통 개인 병원에서는 보통 거의 안 하고 이제 상급병원,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PCR이라든지 바이러스 배양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이 전구통이 있다 보니까 음. 좀 이렇게 수포가 발생하기 전에 오시는 경우도 네,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늑간신경병증일 음. 수도 있지만 갑자기 막 생겨서 네, 너무 아파요 이러시면 네, 좀 며칠 그 그림들 보여드리고 이런 아, 수포가 네네. 생기지 않는지 잘 관찰을 네, 해보시라고. 맞아요. 근데 이제 등 같은 데는 사실 내가 볼 보기가 수 있는 힘드니까. 부분이 아니니까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같이 사시는 네. 분이 좀 봐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게 참 헷갈리는 게 아프기 시작하시면 파스를 붙이거나 맞아요. 부항을 뜨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네, 근데 파스를 막 붙이고 부항을 뜨시면 그것 피부염이 때문에 생기니까. 그 네. 부착 부위에 이제 피부에 좀 올라오면서 울긋불긋하게 되는데 그럼 이게 솔직히 대상포진인지 아니면 그냥 파스 붙여서 생긴 건지 저희도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선생님은 인지 아닌지 헷갈리실 때 너무 어떻게 많죠. 하세요? 약을 그냥 저는 항바이러스제를 네. 그냥 좀 미리 드려요. 그쵸. 네. 네, 왜냐면 저도 보통 드립니다. 항바이러스제의 부작용이 물론 있지만 네, 그 네. 복용했을 때 얻는 이득이 더 크니까요. 그쵸. 우선은 네. 한 3일치 드려보고 네네. 우선 드셔보시고 더 이렇게 병변이 번지는지 이런 거 맞아요. 항바이러스제 먹어도 그리고 번질 수 있거든요. 이게 네, 그쵸. 환자분들이 가끔 왜 약을 먹는데 더 심해지는 거냐고 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약을 먹어도 이미 걔네가 이제 퍼지기 시작했으니까 네. 무조건 약은 드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여기 지금 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항바이러스제 항바이러스제제. 복용이에요. 이제 발병 초기에 이제 72시간 이내에는 반드시 꼭 투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대상포진은 실은 대상포진은 보다도 대상포진 자체는 바이러스는 이제 대부분 그냥 그냥 저절로 없어지니까요. 없어지니까 상관없는데 대상포진이 있는 그 기간 동안 신경이 손상되면서 대상포진은 신경통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이제 그걸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복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가급적이면 저는 그냥 그냥 드시는 게 드려요. 나으세요. 안 먹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시는 것보다 네.
먹고 조금 이제 힘들더라도 그냥 안전하게 드시는 게 훨씬 낫다고 보죠. 그리고 저는 초반부터 네. 약간 내과나 뭐 음, 피부과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진통제를 네. 그냥 타이레놀만 주시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네. 그걸로는 해결이 되지 아, 않아서 그쵸.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른 보통은 저희한테 먼저 오시는 경우보다 딴 데 갔다가 오시는 경우들이 네네.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3만개 저희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3만개 항우울제를 48시간 이내에 먹으면 네. 좀 대상포진후 신경병증으로 넘어가는 걸 예방할 수 있다라는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3만개 항우울제나 네. 뭐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이런 신경병증성 우울증 통증 약이 우울증 때문에 쓰는 게 아, 아니죠. 맞아요. 근데 네네. 이게 약봉 설명을 안 드리면 네네. 약봉투 보고 왜 나한테 우울증약 줬냐고 되게 맞아요. 뭐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항상 설명을 드리죠. 이 3만개 항우울제는 정신과 선생님은 오히려 별로 안 쓸 것 네네네. 같은. 예. 이름은 우울증 약이지만 네. 실은 신경통 약으로 이제 네. 첫 번째 치료제로 올라가 있는 약이죠. 네. 그래서 항바이러스 제제 외에도 통증 관리를 위해서 진통제라든지 항경련제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 소개해 주셨던 뭐 사만개 그 항우울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경차단술도 해요. 이제 신경 뿌리 쪽에 그 저희가 바이러스가 존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주변에 이제 경막의 신경차단술을 저희가 네.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가슴 주변에 위치한 근육들에서 발생하는 근막 통증이 되게 흔해요. 이게 이제 가슴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제 그 피트니스 클럽도 정말 많이 생기고 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고 뭐 골프 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저희도 진료실에서 점점 많이 보게 되는데요. 헬스를 이제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남자 환자분들은 이 드는 거에 굉장히 좀 열성을 다하시기 때문에 대흉근 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흔히 얘기하는 이 앞쪽 가슴 근육들의 근육통이 생기면서 흉통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성분들도 이제 흉통처럼 대흉근 주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골프를 안 치니까 잘은 저도 모르지만, 안 쳐서 예. 모르지만 골프 치고 오시는 분들은 너무 많아요. 네, 골프 치고 맞아요. 여기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 골프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슴 옆구리 부분, 저희가 이제 세라투스 안테리어라고 전거근이라고 불러요. 전거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에 이제 근육통을 호소하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막 통증의 경우에는 실은 통증이 심할 때는 최우선적으로는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많이 쓰다가 보니 아픈 거기 때문에 막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일단은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보존적인 물리 치료 이런 거 시행할 수도 있고 통증이 아주 심할 때는 저희가 뭐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뭐 통증 유발점 주사나 그 주변에 신경차단술을 같이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근육통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방이겠죠. 그래서 평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또 과도한 사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하중을 정말 많이 실어서 무거운 걸 하고 싶다고 네. 하시더라도 아플 때는 좀 중량을 쉬어야죠. 낮추거나 쉬는 게 제일 좋고 하시더라도 중량을 낮춰서 좀 천천히 올려가시는 게 좋기는 하세요. 또 꾸준히 강화 운동을 해주시면 어쨌거나 근육이 이제 좀 커지면 아무래도 하중이 좀 덜 받으니까 강화 운동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 치고 갈비뼈 부러져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스윙 때문에 이제 골절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죠. 특히 이제 네. 남자분들 중에 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서 항상 아파하시면 내기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아. 내기를 하게 되면 참 어렵죠. 골프가 제가 하진 않아도 힘을 빼야지 잘 되는 운동이라는 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힘을 빼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게 네. 전 내기를 하는지는 몰랐네요. 네. 한 번도 한다고 가본 적이 합니다. 없어서.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네버올드님 질문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처음으로 겪는 흉통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평소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어서 위가 좋지 않은 상태인지 꾸르륵 소리가 종종 나는데 이런 흉통이 식도염으로 인한 흉통인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제 일부러 기침을 하거나 왼쪽으로 상체를 기울이면 이 위쪽에도 통증이 있는데 위험을 의심할 수가 있나요? 왼쪽 가슴 부분, 명치 부분, 광배근 부분에 흉통이 있으시다고요? 이거는
글쎄요. 원래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아서 치료받으셨다고 하니까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지만 왼쪽으로 생기는 증상이면 일단 한번 심전도를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죠. 네, 심전도. 명치. 네,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그냥 음. 그 경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협심증 같은 경우에도 네. 좌측으로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우선 이제 뭐 리스크 팩터들이 있어요. 뭐 나이가 많으시다든지 뭐 당뇨, 고혈압이나 고혈압, 뭐 고지혈증, 당뇨 아니면 예전에 병력이 있으시다든지 하면 가족력, 네, 가능성이 어쨌거나 높기 때문에 담배 피시는지, 맞아, 그런 것도 네, 술, 보셔야죠. 담배. 그런 것도 이제 보셔야겠지만 일단 어쨌거나 뭐 확률이 높진 않아도 심장 문제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심전도 간단하게 찍어 보시고 내과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심장은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좀 안심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실 수도 있죠. 이게 꼭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어도 상체를 네. 기울이거나 자세가 바뀌었을 때 아프시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 위치에 따라서는 뭐 명치 부근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늑연골염일 수도 있어요. 늑골연골이 보통 이 위치 주변에서 통증들이 잘 생기거든요. 네. 일단 내과 질환을 확실하게 배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괜찮다고 하시면 저희 과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병력성 치료하고 신체 검진도 해서 어떤 질병인지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협심증, 제가 인턴 때쯤에 아이고, 협심증을 네네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가슴이 아프다고 했어요. 근데 네네네. 그냥 그렇게 막 심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근데 이제 가슴이 그때는 인턴 때니까 뭘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빠 심근경색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네네. 병원에 가서 이제 그런 그 운동부하 검사하고 네네. 심전도 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확실히 운동부하 검사에서 결과가 나온 거죠. 그 ST라고 그 심전도상 네네네네네. 그게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저는 바로 네. 이 그 관상동맥 조영술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네네. 또 꼭 그럴 필요 없다고 그 음. 내과 선생님이 그냥 약만 주셨었거든요. 예예예. 설하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흉통 네네. 오면 나이트로글리세린 뭐 설하정 이런 네. 거 복용하라고 주셨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가 한 5, 6년 뒤에 좀 증상이 또 심해지셔갖고 네네. 그때 제가 약간 신림동 밑에 아파트 네네네네네. 이렇게 산 밑에 예, 살았는데 예. 그 올라갈 때 바로 못 올라가고 이렇게 언덕을 올라갈 때 네. 가다가 좀 쉬어야 되고 아프고 그러시다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 요즘엔 코로나리 CT를 먼저 찍었더니 이제 되게 뭐 심해 많이 좁아져 아이고. 있어서 바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그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셨어요. 근데 네. 이게 너무 여기저기 많이 막혀 있어서 스텐트를 넣으려면 100개도 네. 넘게 넣어야 돼서 이건 할 수 없고 무조건 예.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무튼 그래서 수술을 하셨어요. 와. 빨리. 왜냐면 제가 그냥 병원에 있을 때 수술 네. 내과 선생님은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네네네. 약간 오히려 이게 그 신부전 같은 게 생기기 전에 좀 그리고 음. 그때 한 그래도 60대셨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회복도 좋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그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10년이 지나서 네. 얼마 전에 그 독감이 엄청 유행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독감에 걸리시고는 길을 가다가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아이고. 쓰러졌다고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어지러워서 그냥 네. 넘어지신 거더라고요. 완전 네네네네. 이렇게 실신은 아니고 심장 문제로 인한 실신은 아니었고 네네네. 그래서 다시 그거를 검사를 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다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서 근데 그 전까지는 맨날 가슴이 아픈 것 같고 약간 숨차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검사 결과를 듣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너무 건강해지신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해요. 네. 왜냐면 이제 진짜 심각한 질환이 아니라는 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 그 전까지 진짜 막 골고가면서 자기 막 네네네네. 또 수술해야 되나 막 엄청 걱정하시면서 맨날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이제 가서 이제 그 수술을 해놓은 혈관들이 다 너무 좋다고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뭔가 더 건강해지셨어요. 그 말씀만 들어도 되게 뭐 건강해질 것 같아요. 네. 괜찮다는 말씀만 들어도. 일단은 뭔가 굉장히 다른 네. 얘기지만 질문해 주신 거랑 항상 이제 네. 저희가 이 강의 초기에 기본적으로 내과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 내과 먼저라고 강조를 드린 이유가 네. 일단 그런 심장 질환들 이제 항상 제일 무섭죠. 협심증 같은 경우에 왜 조인 듯한 통증이라고 네.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감별을 우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하세요. 실은. 네. 블루버틀님, 원래 갑자기 몸을 일으키거나 깜짝 놀랐을 때 가끔씩 부정맥 증상이 있는데 오늘 부정맥 발현 이후에 흉통이 조금 있습니다.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아니면 흉통이 당연한 걸까요? 이건 나이가 젊으신 네. 분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게 좋고요.
연세가 부정맥에 좀 어떤 있으시고. 부정맥은 뭔가 진단을 받으신 거겠죠? 그쵸. 예, 아마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증상이 있으시다는 게 본인이 느끼기에 그런 건지 아니면 네. 정말로 진단을 받으신 건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음. 이 부정맥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으신지 네. 어떤지. 뭐 연세가 있으시고 뭐 담배를 피신다든지 뭐 이러면은 무조건 가서 한번 보시는 게 좋죠. 네, 네. 심장 쪽 질환은 감별을 무조건 하시는 게 낫기는 합니다. 근데 아마도 흉통이 조금 있으시다고 한 걸 보면 이게 네. 조금이어서 약간 더 고민이 돼서 질문을 하신 것 같긴 해요. 부정맥은 실은 저희가 있던 부정맥은 이제 그 심방세동이었는데 네. 흉통보다도 그냥 느낌이 옵니다. 제가 가슴이 이제 두근두근두근 뛰는데 이게 불규칙적으로 뛴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실은 그게 더 심해져서 중환자실 갔을 때는 통증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얼굴이 창백해진다든지 혈압이 떨어져서 뭐 식은땀이 난다든지 이런 동반 증상들이 제일 먼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혈압이 유지가 안 돼서 그런 증상이 네, 나타나는 맞습니다. 예. 거겠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동반되면 무조건 병원으로 빨리 가보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흉통이 좀 계속된다고 하시면 한번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기는 하시죠. 반백의 품격님, 흉통이 생긴 지 한두 달 정도 되셨다고 하네요. 병원에 계속 다니지만 혈액 검사와 심전도 그리고 CT상 경미한 빈맥을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다면 이제 심장 질환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초기 증상일 수도 있나요? 노영수를 받아봐야 하나 싶어요. 가슴 전체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욱신거리고 싸하다. 이제 근육통일까요? 심장병일까요? 네. 근데 조영술 자체가 네. 이렇게 되게 많이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시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막 맞아요. 아주 안전하고 그렇지는 네, 않거든요. 그 그거 자체에 위험이 대한민국의 있으니까요. 심혈관 내과 선생님들이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라 이게 네. 저희가 그냥 막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네. 실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훌륭한 실력자시기 때문에 이게 안심하고 다 저희가 많이 받는 거지. 네, 실은 원래는 그리고 코로나리 그러니까 그냥 이게 CT가 코로나리 CT를 찍으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리 CT 상에서 큰 이상이 없었다고 하면 그 굳이 실은 문제가 없다고 봐도 네. 되죠. 네, 네. 그때는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네. 또 전체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실은 심장 쪽에서는 이제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으면 폐질환이나 아니면 이제 위식도 역류 같은 질환을 배제하게 되면 저희가 통증의학과나 이 정형외과 쪽에서 보시게 되겠죠. 위치에 따라서 뭐 늑연골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옆구리 쪽으로 이제 한쪽으로 생긴다고 하면 늑간신경염증일 수도 있고요. 근데 돌아가면서 전체가 아프시다고 하는 거 봐서는 뭐 그런 특정한 한 지점의 염증이 생긴 것보다 이제 욱신거리고 싸하신 거 보면 근육통이나 진짜 그럴 가능성도 있으실 네.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뭐 통증의학과나 뭐 정형외과나 다른 데를 방문하실 때는 꼭 그 혈액 검사와 심전도 네네네. CT 그런 검사 결과를 좀 지참하고 네네네. 내원을 하시는 게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환자분 말만 듣고는 이게 네. 어떤 혈액 검사였는지 그쵸. 그 심전 CT도 어떤 그냥 흉추 CT인지 흉부 네네. 뭐 렁 CT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심전도도 그냥 잠깐 찍은 건지 뭐 진짜 홀터 뭐 이렇게 찍은 건지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봐야지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서 뭔가 하셨다.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아니 괜찮아요. 이랬으면 사실은 뭐 괜찮은 크게 거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보드 매니아님, 안녕하세요. 제가 유산소 운동을 3, 4년 동안 안 하다가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2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유산소 달리기 운동 중 몇 분 후 갑자기 5초 정도 심장에 약한 통증이 오고 그 이후로 계속 러닝을 하면서는 통증이 없었고 숨만 찼습니다. 혹시 오랜만에 운동을 하면 심장 근육이 놀래서 잠깐의 흉통이 올 수 있을까요? 부정맥 협심증의 증상도 이 정도일 수 있나요? 협심증의 경우에는 통증 시간이 이렇게 짧을 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20대 중반이시면 크게 걱정 안 네, 하셔도 맞습니다. 될 것 네. 같습니다. 정말 뭐 기저질환이 네. 뭐 담배를 엄청나게 피시고 뭐 네. 비만이 뭐 그리고 심하시다든지 가족력, 제일 중요한 건 네. 가족력이에요. 그런 네. 것들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정말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프실 일은 거의 네. 없긴 하세요. 심장 네.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잠깐 이렇게 막 뻐근하고 뭐 음. 이제 슬픈 영화나 정말 책을 보다가도 이렇게 막 가슴이 네. 뻐근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게 어쨌든 몸에서 그냥 아드레날 항진을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네. 이제 심장의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아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 그러신 거면 그리고 그게 뭐 반복되지 않으신다면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변이성
심증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베리언트 안자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뭐 크게 20대 중반이시면 맞아요. 아주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에피소드가 여러 번 반복되고 뭐 심전도 검사를 하셨을 때 마침 딱 그 아플 때 검사를 해서 예, 정확히 그게 나온다 이러면 네. 몰라도 실은 이제 최근에 운동을 갑자기 이제 네, 안 하다가 시작하셨다는 팩트가 네. 있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소개해드렸던 늑연골염이나 늑골염자 같은 그런 걸 네. 보더라도 이제 숨을 크게 들이쉬거나 내쉴 때 그 연골에 염증이 있거나 근육에 손상이 생기면 그 부위가 아프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가능성으로만 놓고 보면 이제 실은 심장 쪽보다는 아마 늑간 사이에 존재하는 네. 그런 갈비뼈 근육을 이 갑자기 운동을 하시면서 뭐 염자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늑골과 이제 그 흉골이 연결되는 늑연골 부위에 과부하가 걸려서 순간적으로 이제 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지 그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네. 게 훨씬 네. 가능성은 높기는 그죠. 하겠죠. 그래서 폐활량이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이게 네, 갑자기 얘가 안 하다가 운동을 그렇죠. 흉곽이 그냥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평소보다 네. 과도하게 하면서 나타날 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난 거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동반 증상이 없다고 하시면 특히 더더욱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똑같은 에피소드들이 반복이 되거나 뭐 다른 동반 증상들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꼭 한번 방문을 하셔서 심전도 같은 건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기는 할 것 같네요. 네. 갑자기 너무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키보드 매니아님은 어떤 키보드를 쓰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좋은 거 쓰시지 않을까요? 뭔가 키보드 뭔가 좋아하시는 다를까요? 분들은 네. 뭐 저는 정말 아무것도 뭐지 몰라서. 이렇게 기계식 키보드를 뭐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탁탁탁 소리 나는 굉장히 비싸다고 하던데 그게. 네. 애플님, 변이형 협신증 2달 전에 진단받았어요.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섭기도 합니다. 아유 무서우시죠? 이런 경우에 정말 어떤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 정말 내과 선생님을 한번 그러게요. 오늘 꼭 모셔왔어야 되는데.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그렇다고 운동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운동은 무조건 하셔야죠.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예, 그냥 무조건 하셔야 하셔야 되고. 되고, 그리고 그런 스프레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스프레이나 그런 그 나이트로글리세린 철화정 뭐 이런 것들을 네. 꼭 이제 항상 상비해서 들고 다니시고 네. 그 운동은 너무 과한 유산소 운동보다는 네. 제 생각에는 요즘 워치들이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운동을 보조할 수 있는 워치들이 심박수 네. 그런 거나 심전도도 심지어 뭐 된다고 이제 하니까요. 네. 61세 여성분이시군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좀 차고 얘가 그 내 최대 심박수에서 120% 이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예, 너무 나이에 그 권장하는 심박수가 있으니까 그 네. 이상 넘어가지 않는 중등도의 운동을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유산소 운동을 막 달리기를 막 심하게 하신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실은 이게 내과적인 문제는 저희가 좀 코멘트를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이게 근골격계 질환이다, 뭐 염자다 하면 이제 재활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라고 좀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지만 협심증과 관련된 운동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실은 내과 저희는 선생님, 내과 제가 다음번에 선생님 내과 선생님한테 여쭤. 저희가 이 질문은 제가 네. 오늘 꼭 기록을 해뒀다가 저희가 내과 선생님께 꼭 여쭤봐서 다음번 저희가 강의가 3월달 4주, 네. 4주차죠. 넷째 주에 그날 방송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이 그리고 또 그 맨날 애플님의 까먹잖아요, 저희.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꼭 합니다. 애플님의 질문을 꼭 정확한 전문가의 답변을. 답변을 한번 얻어와서 먼저 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네. 네. 청암님 51세 여자분이시고요. 흉부 11번 근처에 갑자기 통증이 심하게 옵니다. 포뮬러로 마사지하면 좋아져요. 반복이 되면 안 좋은가요? 성인병은 없어요. 네. 흉부 11번이면 저희가 요 맨 아래쪽 요 주변이시겠죠. 등 쪽으로 오신다는 걸까요? 등 쪽으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 앞쪽에 앞쪽으로. 늑골 쪽으로 오는 걸까요? 여기 일단은 흉부 11번 쪽이시면은 이것도 내과 질환은 무조건 감별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 등 쪽으로 뻗쳐나가는 연관통 중에는 소화기내과 질환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췌장이라든지 아니면 네. 또 특히 비뇨기과 질환 중에서도 신장 쪽에 문제가 네. 생겼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치면은 아픈 증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압통이. 신장 결석 네. 이런 거요. 그래서 일단 비뇨기과 이런 내과 원래는 이제 건강 등 쪽으로 검진을 가시네요. 꾸준히 받아오시던 분이고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이제 초음파, 내과 초음파를 봤었다든지 복부 CT를 찍었다든지 이제 그걸 계속 하고 계셨던 분이면 실은 갑자기 내과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쪽에서 치료를 해봐도 되긴 하죠. 흉추 하나 뭐 괜찮은 사인 중에 하나는 그 근골격계 통증이라고 의심해 볼 만한 거는 네. 그 폼롤러로 마사지하면 네, 좋아진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게 네네. 마사지에서 좋아지면 아무래도 근골격계 통증의 가능성이 높고 거기 매우 요방형근, 크죠. 네, 맞아요. 네네네. 요방형근이 타이트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 요방형근을 검색하셔서 그쪽을 네네. 검색. 장요근도 거의 이제 그 네, 위치 가서 올라가서 붙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 근골격계 통증이실 가능성이 되게 크긴 하죠. 아, 방광염이 자주 오신다고요? 그러면은, 비뇨기과를 비뇨기과 질환 한번 한번 가서 네. 괜찮은지 먼저 감별은 꼭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전혀 문제 없어요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안심하고, 등 쪽에 이제 방금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근근막 통증, 네. 내지는 흉부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랑 관련된 후관절 증후군도 꽤 잘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은 이제 의심을 해보고 제일 확실한 진단은 치료를 우선 해보는 거죠. 네. 만약에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이 드라마틱하게 있다. 좋아지는 반응이 있다. 그럼 아 이건 근골격계 통증이 맞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다만 이제 흉추 근처면 그 주사 치료에 다른 치료하실 때는 조금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그 체외 충격파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은 체외 충격파가 예전에 저희가 강의 때 네.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게 이제 공기 중에 닿으면 그 약간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원래 흉추 부위는 네. 조심해서 이제 폐 쪽으로 그러니까 들어갔을 폐를 때는 하면 안 되니까요. 네, 네. 그쪽에서는 이제 손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격파 하실 때도 에너지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부위에 뭐 공기가 있을 만한 기관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기는 네. 하세요. 그리고 또 주사 치료하면 기흉이 잘못 찌려갖고 음. 기흉이 생기거나 그럴 네. 수도 있으니까요. 뭐 초음파 보시고 하시는 네, 꼭 게 초음파 보고 안전하기는 하죠. 하는 네. 게 좋고. 정확한 네. 부위를 이제 신체 검진도 해보고 병력 성취 해본 다음에 뭐 필요하면 주사 치료를 해서 저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네네. 오늘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특히 네. 애플님. 애플님 그 네. 저희가 변이형 협심증 협심증의 환자분의 운동은 어떤 것이 좋은가 이거를 반드시 알아보고 다음에 꼭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